도내 현직 조합장 재선율이 64%로 나타났습니다. 공정한 정책 선거가 어려워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택배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메일도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33명이 환자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일부 지역 교육청이 떠안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전국 시도 교육감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 결과 도내 현직 조합장의 재선율이 64%에 달했습니다. 현직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후보자들 간의 정책 대결도 어려워서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주 농협 선거에서 젊은 패기를 앞세운 강병헌 전 감사가 관록의 가능선 현 조합장과의 재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소초농협 고영길, 공군농협 김장섭, 둔내농협 오세복, 대화농협 이정민, 진부농협 이주한 후보도 현 조합장들을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도내 당선자 가운데는 60대가 가장 많지만 40, 50대도 40%에 육박할 정도로 약진했습니다. 조합의 변화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바람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추징보다 신용사업 추징보다 이 농민을 위한 소득을 주도할 수 있는 장목 좀 개발해서 이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좀 중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도내 현직 조합장의 재선율은 64%로 절반에도 못 미쳤던 지난 선거보다 높아졌습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선거운동이 본인만 가능하고 토론회, 연설 등을 통한 운동도 제한되면서 도전자들이 조합원들에게 정책이나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할 기회가 적어 현직 프리미엄을 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직 조합장님들은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희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많고 도내 여성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4년 뒤 치러질 세 번째 조합장 선거가 보다 공정한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택배 이용이 잦은 젊은 층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며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메일도 유포되고 있는데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98만 원을 결제했다는 문자입니다.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결제가 된 것에 놀라 전화를 걸게 만드는 겁니다. 택배 배송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자로 특정 홈페이지에 접속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배송지가 변경됐다 해서 조회해보라 해서 들어갔더니 없어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막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같이 온라인 쇼핑몰과 택배, 백화점 상품권, 통신 요금 수납서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20대 젊은 여성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며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메일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누르면 휴대폰과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고 개인정보를 빼가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검찰 같은 공공기관 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하고 유명 쇼핑몰과 택배 회사 등 대기업 홈페이지도 그럴싸하게 만들어 가짜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결제가 되었다고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7만여 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4,400억 원이란 역대 최고 피해를 기록했는데 전년도보다 피해 건수는 2만 건, 피해 금액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33명이 환자의 목숨을 구했는데요. 일반인들의 심폐소생술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직원의 심정지에 동료들이 재빨리 심폐소생술에 나섭니다.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횟수를 헤아려가며 쉴 새 없이 환자의 가슴을 압박하고 한 차례씩 숨도 불어넣습니다. 동료들의 민첩한 심폐소생술로 환자의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함께 있던 연인이 쓰러진 상황. 지금 바로 계십니다. 아주 좋아요. 119 상황실과 통화하면서 지시에 따라 흉부 압박을 수차례 반복합니다. 심폐소생술은 빨리 하면 할수록 생존율이 올라가는 만큼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아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응급 상황에서 최초 목격자인 시민들의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까지 강원도 소방본부가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누적 21만 건을 넘으면서 점차 결실을 맺고 있는 겁니다. 또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환자의 생명을 살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인들이 이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유사시에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1,111명 가운데 230여 명이 시민들의 도움을 받았고 환자의 목숨을 구한 33명은 하트세이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이 재원 마련 주체를 두고 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 일각에선 예산의 일부를 지역 교육청이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 시도 교육감이 반발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공약 실천을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 등 정부 일각에서 필요 예산을 지역 교육청에 보통 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당초 대통령 공약과도 다르고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상교육을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두고 갈등이 지속될 경우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고등학교 1, 2, 3학년 전부가 혜택을 받는 2021년까지 44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업료가 310억 원, 학교 운영 지원비 90억 원, 교과서 대금이 30억 원 등입니다. 만일 이 금액을 도교육청의 보통 교부금으로 사용할 경우 공기청정기 구입 등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체육관, 각급 학교 교실, 공기 정화장치 설치 등 교육 환경 개선에 아마 지장을 초래하리라고 예상됩니다. 빠르면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주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역교육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교육 복지 실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도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35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 키메스에 참가해 최신 의료기기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25곳과 함께 공동관을 구성해 참가했고 바이어 발굴과 상담, 통역 지원 등에 나섰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의료기기의 보험급여 등재 컨설팅을 벌여 참가 업체들의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을 도왔습니다. 공동관을 구성한 원주 의료기기 업체들은 내수 17억 5천만 원, 수출 482만 달러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했던 도내 사립유치원들이 한유총 투쟁 철회 이후 에듀파인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원화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곳과 공영형 사립유치원 1곳 등 도내 6개 의무 사용 대상 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혀 모두 인증서 발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한 개 유치원이 도입을 희망해 도내에선 모두 7개의 사립유치원이 다음 달부터 에듀파인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원주 기업도시 내 유치원 부족난 해소를 위해 현재 지정중학교 자리에 오는 2021년 공립단설유치원이 설립됩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내년 가칭 기업중학교와 통폐합이 예정된 지정중학교 부지에 14학급 규모로 26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단설유치원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지역은 올해 안에 병설유치원 2곳을 신설하고 3곳을 증설하는 등 공립유치원 10개 학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민간업체와 대규모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옥마을은 오는 2025년까지 영월군 남면 북상리 3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한옥 170여 채가 들어서 관광단지로 조성되며 이를 위한 도로와 교량 등 기반 시설 구축에 국비 80억 원이 투입됩니다. 해당 업체는 사업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20대와 70대 이상의 노인에게서 양극성 장애, 조울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20대 조울증 환자는 14,000여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한 해 평균 8.3%씩 늘었습니다. 70대 이상의 노인 환자도 2017년에 13,000여 명, 한 해 평균 12.2%씩 늘면서 전체 증가율 4.9%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20대는 극심한 경쟁과 취업 스트레스로, 노년기에는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과 질병에 의한 조울증 환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특별 대책이 추진됩니다.